자, 이번에는 완전순열이라는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뭐 알아두면 괜찮아. 그래서 뭐 내신용으로 얘기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완전순열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과는 짝을 이루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완전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야. 선생님 먼저 예로 들어줄게요. 어, 이런 거야. 그 학생 학급 번호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좋아. 색깔을 파란색으로 1번, 2번, 3번, 4번 학생의 번호야. 그 다음 답안지가 있어요. 답안지 시험을 봤어. 답안지가 있는데 1번 답안지, 2번 답안지, 3번 답안지, 4번 답안지, 5번 답안지 각각 자기 답안지에다 자기 번호를 적었을 테니까 답안지에도 번호가 1, 2, 3, 4가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채점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걸 채점하면 안 돼요. 채점을 할 때는 꼭 다른 사람의 것만 채점을 해야 되니까 자, 서로 답안지들을 바꿔 갖는 경우의 수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가 이걸 구해보는 게 완전순열이에요. 자, 그럼 1번 학생은 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2번 학생의 답안지, 3번 학생의 답안지, 4번 학생, 5번 학생, 6번 학생 이런 식으로 남의 답안지를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볼게요. 2번 학생의 답안지를 가져갔다고 치면 그러면 2번 학생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제 1번 학생의 답안지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 3번 학생의 답안지 가져갈 수 있고 4번 학생, 5번 학생의 답안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형도를 그려가면서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 한번 케이스를 구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학생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남은 답안지가 3, 4, 5니까 4번과 5번밖에 못 가져가겠죠? 그럼 남은 게 이제 3, 5니까 이때는 5, 3 가져가면 되겠고 3이 5번 걸 가져가면은 남은 게 3, 4니까 3, 4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만약에 2번 학생이 3번 학생의 답안지를 가져가면 남은 게 뭐 남았죠? 1, 4, 5. 1, 4, 5 남았으니까 3번 학생이 1, 4, 5를 모두 가져갈 수가 있죠. 요거부터 미리 해볼까? 자, 2, 4를 나눠주는 경우에는 1, 3, 5가 남았으니까 1, 5. 여기는 1, 4.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2, 3일인 경우, 2, 3일로 가져온 경우는 남은 게 4, 5가 남았으니까 5, 4로밖에 못 갖고 가네요. 이때는 1호니까 1호. 그 다음은 1, 4.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고. 1, 2, 4 가져가면 3, 5가 남았지? 그러니까 3호니까 5, 3. 그 다음에 2, 4 오면은 1, 3이 남았으니까 이때는 뭐 1, 3, 3, 1 다 가져갈 수 있겠네. 그리고 1, 2 오면은 3, 4 남았죠? 그러면은 3, 4밖에 안 되겠다. 자, 2, 5 사면은 2, 5 사면 1, 3 남았으니까 이건 1, 3, 3, 1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학생이 2번 학생의 답안지를 가져간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냐면 다 세봐요. 그러면은 11가지가 가능하죠. 11가지. 자,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1번 학생이 2번 학생의 답안지를 가져간 경우를 셌는데 그거 말고 이제 3번, 4번, 5번 요렇게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또 세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식으로 똑같이 세보시면 얘네들도 다 11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서 구한 결과 서로가 자기 답안지를 안 갖고 가고 남의 답안지를 갖고 가도록 나눠 갖는 경우의 수는 44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 바로 완전 순열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순열이 무엇인지 알았는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선생님 원래는 이제 교과서식으로 풀게 되면 그 방금 보여준 것처럼 수형도를 그려가면서 일일이 다 세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순열은.
자, 그래서 공식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n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뭐 지금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렇게 해서 n번 학생까지 이 학생들이 이것들이 답안지 1, 2, 3 해서 n을 나누어 갔는데 자기 자신의 것을 갖지 않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자, 이게 일반적인 이제 완전순열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npn 빼기 npn-1 더하기 npn-2 빼기 npn-3 더하기 npn-4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맨 끝에가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끝날 수 있도록 맨 끝에 np 0까지 가는데 np 0 앞에 마이너스 1의 n승을 곱해준 거, 이렇게 더해준, 이렇게 계산해준 거, 이게 바로 완전순열 구하는 공식이에요. 앞에서 예로 들었던 그 5개인 경우에 대해서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서 44가 나온 거 확인해 볼게요. 자, 공식대로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5p5 빼기 5p4 더하기 5p3 빼기 5p2 더하기 5p1 빼기 5p0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5p5랑 5p4 계산해보시면 똑같기 때문에요, 서로 지워져요.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계산할게 그냥. 그래서 계산하면 60이에요. 5p2는 5 곱하기 4라서 20이에요. 5p1은 5고요. 5p0은 모든 순열이나 팩토리에서는 0이면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4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주면 수형도 굳이 안 그리고도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겠죠. 자, 증명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뭐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되게 복잡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순열 문제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몇 가지 기본적인 완전순열의 수를 아예 그냥 기억을 해놓으면 이 완전순열 문제를 맞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n이 2일 때 완전순열의 수는, 자, 원래는 공식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2p2 빼기 2p1 더하기 2p0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 계산한 결과는 1이에요. n이 3일 때 완전순열의 수는요, 원래 계산이 이렇게 하는 거죠. 3p3 빼기 3p2 더하기 3p1 빼기 3p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계산을 정말 해보시면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n이 4일 때도 같은 식으로 계산해보면 9가 됩니다. n이 5일 때 아까 앞에서 예로 들어줬던 게 n이 5인 경우였죠. 얼마 나왔었어요? 44가 나옵니다. n이 6일 것도 한번 해볼까요? n이 6이면 뭐 계산 이렇게 하겠죠. 6p6 빼기 6p5 더하기 6p4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게 6이 짝수니까 맨 끝에 6p0으로 끝날 거야.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265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내신 같은 거 볼 때 완전순열 문제가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를 좀 잘 기억을 하고 한 다음에 문제를 봤는데 이런 완전순열 문제가 나오면 수형도 그리지 말고 요 숫자들을 외워서 요 숫자들을 그냥 바로 써버려. 그럼 뭐 거의 한 5초 만에 답 나오겠네. 문제만 읽고 나서 거의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원래 수형도 그려서 풀라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많이 커져도요, 사실은 여기 6도 안 나와. 최대 다섯 명이 서로가 물건을 교환하는데 자기가 자기 거를 갖지 않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1, 2, 9, 44 이런 거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 1이나 2는 너무 쉬우니까 보통 안 나오겠죠.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답이 뭐가 나오는 경우 9라든지 44가 나오는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뭐 나머지 숫자는
잘 안 나오겠죠. 265로 일일이 세려고 한다면 너무 크니까 n이 6일 때도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 특별한 요 완전순열의 숫자들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4개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A1, A2, A3, A4라고 할 때 A1 빼기 1, A1 빼기 A3 빼기 3, A4 빼기 4가 0이 아니어야 된대. 그 말은 A1이 1이 되면 안 되고 A2는 2가 되면 안 되고 A3는 3이 되면 안 되고 A4는 4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데 이거 사실 앞에서 풀었던 예제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거를 수영도를 그려서 풀었죠. A1이 될 수 있는 거는 1이 될 수 없으니까 2, 3, 4가 가능하고 그때 A2가 될 수 있는 거는 A1이 2일 때는 뭐 1, 3, 4가 가능한데 A1이 3일 때는 2는 안 되니까 1, 4밖에 가능하지 않고 A1이 4일 때는 1, 3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세서 몇 개인지 세면 9개라고 나왔거든요. 9개. 그게 앞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완전순열 문제 갖고 풀어볼게요. 이게 완전순열이에요. 자기가 A1, 1이 1을 못 갖고 2는 2를 못 갖고 3은 3을 못 갖고 이런 거니까 완전순열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순열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4p4 빼기 4p3 더하기 4p2 빼기 4p1 더하기 4p0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수영도 안 그리고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4p4랑 4p3 계산해보면 값이 똑같아서 없어지고요. 4p는 4, 3, 12 4p1은 4, 4p0은 1이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요 좀 바로 전에 개념 설명할 때 완전순열의 수 4개짜리에 대해서 외우라고 그랬죠. 9예요. 완전순열의 수 n이 5일 때는 44였고요. 요 두 가지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짜리 완전순열의 수를 구하는 문제라는 걸 파악을 한 친구는 아예 9라는 숫자를 외워서 이 문제 답은 무조건 9야 라고 끝낼 수도 있겠네요.